자꾸 안 되니까 이거나 말아야 되는 거야.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소리가 들리시면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야. 모바일로. 카드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경영자 중에 미국에 건너가서 그 백악관 자문위원까지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하영록 회장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뭘로 유명하냐면 뉴욕 양키즈 구단의 주차 타워를 설계했던 것으로 유명하고, 그거 미국의 주차 타워의 조형미를 예쁘게 한 사람으로 미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진출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희랑 교제하면서 이렇게 강연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쓴 책이 P31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잠언이라는 게 있어요. 잠언이 이제 P잖아요. 그래서 그걸 적용한 회사의 성공 사례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회사 직원들은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인데 굉장히 이제 매출 규모도 매입률도 높은데, 이분의 책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핵심 습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회사는 뭐가 강점이냐면, 디자이너들이 구단주들, 주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불과 관계로 서포트하는, 설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고객이 만족할 것이냐, 프로젝트 하나가 뭐 2년짜리도 있고 짧으면 뭐 6개월 이렇게 되니까 세 가지 핵심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엑스트라 마일리지예요. 그 성경에 보면 오리를 가져고 하면 십리를 가져오라, 뭐 이런 대목이잖아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설계도 프린트해서 가져와 주세요. 그러면 설계도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모형까지 만들어가는 거죠. 다음 달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 달 마무리 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으로 좀 표현해주세요. 그러면 애니메이션 플러스 설계도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고객이 원하는 것보다 뭐 하나라도 더 주는 거예요. 이게 엑스트라 마일리지예요. 이 회사는 이게 핵심 습관입니다. 모든 프로젝트의 팀장들이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보고를 자주 해주는 겁니다. 프로젝트를 하면 가불관계에 있어서 보고 자주 하면 요청이 늘어나고 좀 기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고를 고객이 원하는 것보다 더 자주 해주는 거. 마지막 세 번째가 당일 리턴 콜입니다. 고객이 요청이 오면 퇴근하기 전에 당신의 요청을 내가 받았고 내가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핵심 습관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팀장 중에 한 명이, 그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팀장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 정도 되는 손실을 입히는 프로젝트 중에 피해를 봤다고 그래요. 근데 팀장을 불러서 세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회장님이. 첫 번째, 엑스트라 마일리지 제대로 했니? 보고 자주 해줬니? 당일 리턴콜 빠짐없이 했니?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고 다 오케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직접 회장이 나서서 고객한테 가서 10억을 전부 다 내가 몰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프로젝트를 오히려 실제로도 10억 다 내지는 않고 반반 내기로 하고, 가불관계에서 반반 내기로 하고 프로젝트를 완수해서 결국은 그 클라이언트와 그 파트너들이 전국적으로 우리 회사를 소개시켜주는 계기가 된다. 이런 얘기가 책에 나와요. 근데 이제 작년 연말에 한국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만났어요. 두 가지 질문을 했죠, 제가. 첫 번째, 진짜 그랬습니까? 책에 그렇게 예쁘게 적은 거예요. 진짜요? 진짜예요. 이분 톤이 높아요. 진짜예요.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궁금한 게, 당일 리턴 콜 너무나 좋은 개념이고 좋은 핵심 습관이지만 저도 지키기 어려워요. 하루에 오늘 요청이 많으니까 퇴근하기 전에 그거 하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합니까? 제가 꼬치꼬치 좀 물어봤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젊은 친구가 물어보니까 왜 자꾸 그래? 뭐 이러면서 대답을 하는데,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리턴 콜을 하면 클라이언트가 통상 추가 요청을 한대요. 웬만한 거는 괜찮은데 워낙 이렇게 못살게구는, 제가 한국말로 그 진상이라고 보니까 제가 그렇게 했죠.
그런 경우는 팀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6시 1분에 전화한대요. 그리고 미국은 자동 문 닫기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자동 문 닫기에다 남긴대요. 그러면 상대방이 다음날 아침에 와서 문 닫기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당일 리턴콜은 한 거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아침에 일찍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추가 요청을 하려다가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어려운 경우는 6시 1분이나 2분이나 5분 되기 전에 자동 닫기로 남기는 거를 허용해 줬대요. 회장님 입장에서.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요, 아 진짜구나 그런 생각 들던데. 그래서 아 치열하구나 이 사람들. 이 핵심 습관을 반영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구나. 이 진짜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회사는 저 책 쓴 이후, 저런 주차 빌딩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후로도 매출이 성장하고 1,000억 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1,000억인데 더 많이 성장하고 한국에도 진출을 해서 지금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게 몇 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CCMV가 겉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 형태가 핵심 습관입니다. 전사적인 핵심 습관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부서나 팀이 가진 핵심 습관도 있습니다. 우리 조직은요, 대부분 영업 조직이죠. 대부분 영업 조직이고 개통을 지원하는 서포트 팀들을 일부 이렇게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습관은 대부분 영업에 포커스된 핵심 습관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사실은 구청 가보면, 민원실 가보면 기둥 한편에 적혀져 있는 거 있죠? 공무원의 서비스 강령, 땡땡 공단 서비스 원칙,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뭐 인사를 먼저 하고, 먼저 이동하고, 뭐 앞에 다 적혀져 있어요. 제가 저는 이제 이런 일 하니까 종종 물어보거든요. 저거 언제 만든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저게 진짜 내게 되려면 멋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벌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세 개 하면 설계 회사가 돈을 벌까요? 못 벌까요? 공연히 칭찬하자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감사 습관 갖자 이런 거 중요해요. 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돈 버는 형태의 습관이에요. 돈 버는 것과 연관이 돼 있어야 어려울 때도 정말 힘들 때도 우리 핵심 습관인데 이것만큼 지키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느 회사에서 어느 기업에서 어떤 문화가 있다. 아 그거 너무 좀 좋고 사회도 좋다더라. 가져와서 하면 몇 명? 3명 하죠. 3명. 사장이 자주 만나는 3명. 안 하고 넘어갑니다. 핵심 습관에서 가장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점이에요. 회사의 핵심 습관은 틀림없이 CCMV가 시각화되고 행동화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툴이 됩니다. 그리고 경영자가 직원들을 이렇게 놓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별로 안 좋은 말이죠. 드라이브. 네. 이렇게 확 이렇게 하기가 좋은 도구가 핵심 습관입니다. 좀 이따 문화 캘린더는 좀 반대적 측면이 있어요. 핵심 습관은 약간 새마을 운동 같은 겁니다. 새벽종이 울렸는데 새 아침이 밝았네. 6시 되면 일어나서 삽 들고 나가세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정하면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할 때 중간에 포기할 것 같은 거 정하면 힘듭니다. 공무원 서비스 강령처럼 되어버려요. 무지라는 회사 있죠. 무인양품 아시죠? 우리나라에 뭐 많이 들어와 있고 불매운동 할 때 좀 어려워졌지만 다시 많이 올라갔어요. 이 회사는 핵심 습관 하나입니다. 인사 잘하기예요. 승진할 때 인사 누가 잘했느냐로 승진합니다. 매장에서도 인사 잘하는 사람 뽑고 매장에서도 보다 많은 거기 인센티브 제도니까 보다 많은 세션을 차지하는 판매사원, 인사 잘하는 판매사원. 무지의 브랜드 철학이 뭐냐면 미니멀리즘입니다. 미니멀리즘. 복잡한 거 안 하고 단순한 거, 한 아이템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승진 기준표예요. 그냥 자세히 적어놨지만 아침에 인사 잘했나, 회의 끝나고 인사 잘했나,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인사 잘했나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 습관이거든요. 이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조업 이야기이기 때문에. 핵심 습관을 통해서 전환 경영도 일어나는 사례이고요. 핵심 가치, 그러니까 CCMV가 밑바닥에 있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핵심 습관이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는 핵심 습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인식하지 않을 뿐 핵심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작은 기업들을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그거 재밌는 거 아세요? 사장님이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시면 직원들 다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닙니다. 회사에서 화장법이나 걸음걸이도 비슷합니다. 말투 당연히 비슷합니다. 사장님이나 직원 두세 사람만 만나면요 그 회사 분위기는 얼른 파악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뭐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습관은 빠르게 확산되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손 모양까지도 비슷해요. 앉아있는 모양도 비슷합니다. 보면 그래요. 여자분들 립스틱 색깔, 헤어스타일 색깔 비슷합니다. 남자들 손동작 거의 비슷합니다. 핵심 습관이 있습니다. 인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 습관은 또 뭐랑 다르냐면요 우리는 이런 거예요 라고 구호로 이야기하고 말로 이야기하는 거랑 실제로 드러난 거랑의 차이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기공룡 둘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꼴뚜기 탐정대가 나와요. 얘네들은 문제는 뭐냐면 한국 지구인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오직 관찰된 행동만 관찰해요. 핵심 습관은 마치 꼴뚜기 탐험대와 같습니다.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구호와 스피치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꼴뚜기 탐험대가 우리 회사에 와서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것을 꼴뚜기 별에 가서 보고한다면 우리 회사는 최고를 지향한다, 고객 중심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원칙을 지킨다라고 보고할까? 아니면 다른 어떤 보고의 내용이 나올까? 이게 핵심 습관입니다.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핵심 습관은 뭘 건드려야 되냐면 이른바 킹핀이라고 그러죠. 볼링에 스트라이크 치려면 반드시 5번 핀을 맞춰야 됩니다. 5번 핀을 맞춰야 되니까 1, 3 혹은 1, 2 사이에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핵심 습관을 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우리 회사의 핵심 습관 20가지 이런 거 안 지켜집니다. 안 지켜져요. 제일 초대박은 뭐냐면 하나만 하면 되는 거. 그게 초대박이죠. 출근하면 9시부터 9시 반까지는 고객 10명에게 아웃바운드 전화하기. 모두가 다 그거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모두가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강력한 습관이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됩니다. 혹은 하루에 가만 고객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간판 20개씩 무조건 찍어서 밴드에 올리기. 그리고 그것이 모두에게 습관이 돼 있고 모두가 다 하고 자연스러워요. 밥 먹으러 가서 찍고 저녁에 누구 가서 찍고.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습관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하루에 고객과 관련된 핸드폰 상호명, 사장 이름, 상호 이름, 핸드폰 이 세 개가 한 세트라고 볼 때 그 정보 하루에 20개씩 무조건 우리 CRM에 등록하기 혹은 구글 드라이브 등록하기, 엑셀에 입력하기 된다면 모두가 자연스럽게 된다면 강력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게 우리의 내재화되어 있다면 하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저희 회사는 비교적 젊은 친구들이 컨설팅을 하는 회사거든요. 저희 회사도 7개인데 7개고 그 시즌에 따라서 강조하는 습관은 좀 따로 되어 있어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책은 항상 2권씩 가방에 넣고 다닌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공부하는 게 우리는 일이니까. 그리고 일일 피드백을 퇴근 전에 한다. 30% 작업했을 때 공유한다. 뭐 이런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강조점을 제가 매월 이거 중요해. 제가 금요일 날은 저희 직원들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끔 흘러가요. 저희도 7개예요. 더 줄여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줄였어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돈 버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야 됩니다. 돈 버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여야 되고요. 눈에 보이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한 적어야 됩니다. 적어야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가끔 대학에 가서 이제 이렇게 가끔 바람 쐬고 이렇게 갈 때가 있는데 대학생들한테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단순한 습관을 만들어서 그거 하나만 지켜. 저는 저의 강의는 이런 표현이에요. 열심히 할게요. 뭐 이러지 마요. 그러지 말고 습관을 정하고 그것만 지켜. 강렬한 의지보다 단순한 습관이 훨씬 더 파워풀한 거야.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저는 이야기하는 편인데 개인도 습관 3대 1이 좋습니다.
개인도 한 3가지 정도 좋은 습관을 갖고 1가지 정도는 제거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 신입사원도 들어왔다. 이렇게 3대1 정도 물어보시면 도움이 된다는 상황이 있었고요. 습관이 어떤 형태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페이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습관이 안 돼요. 고객 중심적으로 일하자. 성실하게 일하자. 영업의 강자가 되자. 고객 전화를 자주 하자. 이런 거는 습관이 안 됩니다. 습관이 되려면 이 찰스 두이거라고 하는 습관, 전 세계 습관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양치한다 이 습관이요. 밥 먹은 후에 3분 이내에 3분 동안 반복한다. 이 양치 습관이 1950년대 미국 사회 펩소던트라는 치약이 나오면서 현대적으로 이 양치 습관이 정착이 됐는데요.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양치를 안 했어요. 양치를 안 했습니다. 뭐 그냥 가글하고 끝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걸 습관화시키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화하는 느낌 있죠? 요즘 그거 있으면 별로 안 좋은 치약이잖아요. 이 화하는 느낌의 이 불소, 불소가 아니라 다른 겁니다. 이런 생각. 거품 나는 가게하는 거. 민트 향이고 비누에도 그거 들어가서 거품 나는데 실은 인체는 안 좋은.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있는데 안 좋은 거예요. 그거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자극을 신호를 준 겁니다. 그 화하는 느낌이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 입이 답답해지고 화하는 느낌이라고 하는 신호에 반응하면서 양치를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펩소던트가 한 60%까지 행동이 증가하는. 그리고 이제 지금의 형태로 미국을 잡았거든요. 습관을 만든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신호가 분명해야 돼요. 신호가 있어야 습관으로 형성돼요. 신호가 없으면 습관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 적절한 음식을 먹는다. 이거는 습관으로 형성될 수 없습니다. 점심 때는 야채만 먹는다. 이거는 습관이에요.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9시, 12시, 오후 3시에는 물을 1리터씩 먹는다. 이게 습관이에요. 신호가 분명합니다. 이 신호체계가 통상 이 3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제일 좋은 신호체계는요. 시간 신호입니다. 회사에서도 어떤 습관을 형성을 할 때 시간을 신호로 규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9시 1분에는 일어나서 체조한다. 이런 게 형성되는 습관이에요. 오후 3시에는 운동한다. 그래서 통상 뭐 333 운동, 777 운동 이런 거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신호를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호 중에서 중요한 신호가 두 번째가 장소 신호입니다. 공간을 규정해 주는 겁니다. 회의실에 들어오면 칭찬 한 가지를 한다. 사무실에 들어오면 인사한다. 네, 이게 공간에 대한 신호입니다. 고객을 만나기 전 위소 5번을 한다. 고객 방문 전에 화장실에 가서 영업의 매뉴얼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 이렇게 공간의 신호를 주고 반복 행동을 규정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상황 신호가 또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신호가 명확해야 된다. 신호가 명확해야 행동이 명확하되고 반복 행동이 가능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 제가 핵심 습관 여러분이 좀 이따 할 거거든요. 중요합니다. CCVO에 기반해야 되죠. 습관의 첫 번째 제가 강조해드리는 것이 신호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반복 행동이 됩니다. 이거 강조해드리고, 두 번째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건 요즘 뭐 브라이트 사이드 이펙트 이야기 많이 해요. 긍정의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 이야기가 원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베트남이 이제 유엔에 가입하고 전 세계적인 위상이 넓어졌지만 베트남 시골 지역의 아동들의 영양실조 문제가 세이브 더 칠드런에 계속 보고되는 겁니다. 영양실조가 약 60%가 영양실조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제리스터닝이라고 하는 팀장을 보냈습니다. 이거 좀 해결 좀 해자. 그래서 한 3년 정도의 기간을 잡고 파견을 갔어요. 그런데 베트남 공항에, 하노이 호치민 공항에 도착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알려주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창피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6개월 동안만 체류를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팀이 2년 잡고 갔는데 6개월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문제 해결 7단계, 맥킨지 문제 해결 7단계, 현상 파악, 원인 분석, 대안 도출, 테스트, 그리고 뭐 확산, 뭐 7단계가 있죠.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6개월 동안 현상 파악하는 6개월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전에 가져갔던 프로세스 다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리고
방법을 바꾸죠. 그 부득이하게 바꾼 방법이 뭐냐면 이른바 요즘 이야기하는 bright side effect, 밝은 점 찾기. 무슨 이야기냐면 60%가 영양실조 걸렸다면 40%는 영양실조 안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핵심 습관에 집중해요. 그래 관찰해 봤더니 밝은 점 아이들이랑 일반 가정 아이들의 차이가 있는데 밝은 점 어머니들은 똑같은 양의 밥 양이지만 하루에 4번에 나눠서 먹이더라. 전통적으로 일반 가정은 하루에 2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자기 전에 1번. 소화가 다르죠. 두 번째, 밝은 점 가정의 어머니들은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지만 이렇게 풀뿌리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민물 논에서 사는 민물 가재, 게 이런 것들을 잡아와서 마당에다 말려서 빻아가지고 물에 개워서 애들한테 중간중간에 간식으로 먹이더라. 이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이거 발견하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2주. 2주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월 절반 동안에 뭐 하냐면 셀을 만들었어요. 10가정, 15가정 이렇게 만들어서 요즘으로 치면 쿠킹 클래스를 한 겁니다. 어떤 클래스? 요 쿠킹 클래스. 잡는 법, 빻는 법, 말리는 법, 갈아서 먹이는 법. 더불어서 위생에 대한 교육까지 전형마다 집집마다 했어요. 그리고 뭐를 요즘으로 치자면 사내 강사를 양성한 거예요. 엄마들 양성해서 그들 데리고 다니면서 아동부터 계속 돌아다니면서 발전기 틀고 천막 치고 가르치고 또 가서 발전기 틀고 천막 치고 가르치고 3주부터 바로 실행입니다. 3주차부터. 결과적으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아동 영양실조 문제가 50% 이상 개선된 보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 책에서 보고되고 소개되고 있어요. 뭐 워낙 많은 책에서 소개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 테드. 핵심 습관을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여러분 회사에 핵심 습관이 이미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좋은 거, 긍정적인 거 이미 잘하고 있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거 잘 발견해서 직원들한테 격려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가고 있는 거다. 매출이 다른 데는 떨어졌지만 코로나 때는 떨어졌지만 우린 지금 선방하고 있다. 이거 참 잘하고 있다. 밝은 점 이야기해 주셔. 그거 하나 이상 발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거 핵심 습관을 만들면 나중에 캠페인 하거든요. 회사에서. 그래서 뭐 스티커도 붙이고 뭐 그래프도 그리고 박수도 쳐주고 종도 올려주고 뭐 칭찬 카드도 써주고 뭐 이런 거 상상되시죠? 통상 그렇게 캠페인을 하는데 그 안에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는 요소 하나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직원들이 할 맛이 나요.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스토리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킹스테이션 화재는요 우리나라의 그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그 정도 영국 사람들한테 도심에 뭐 명동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불나가지고 87년 당시에 31명이 죽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냐 확인해 보니까 불 난 걸 발견을 했는데 매표소 직원도 미루고 건너편 레일 건너편에 청소하는 직원도 미루고 계단에 있는 직원들도 미루고 출동했는데 경찰은 소방호수 못 사용하고 소방서는 경찰호수 못 사용하고 그러니까 초동에 얼른 그냥 발로 밟으면 끝나는 문제가 31명까지 죽게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분석해서 영국은 최초로 파이어프루프 시스템을 분리를 하죠. 위급 상황 무조건 119 형태로 바꾸는 최초의 나라입니다. 런던이 소방서를 최초로 했죠. 그렇게 바꿨어요. 근데 분석해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조직 기억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부서와 부서 간에 경영자와 직원 간에 약간 불같은 뭐 있죠. 그게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개선되면 더 잘 될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메커니즘 때문에 권력관계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불가침에 무엇이 있어요. 그거 우리는 조직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안 좋은 습관이죠. 심지어는 사장과 직원 간에도 있습니다. 더 말하고 싶은데 이거를 다루어야 됩니다. 핵심 습관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동안에 약간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어떤 습관이 들어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좀 큰 조직에서 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이 사이로 시스템이죠. 부서 간의 관계가 아주 명확한 데들은요. 이게 좀 더 심해요. 작은 조직이라고 안 그러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사 절대 못 건드리던데요. 영업팀장 목이 빡 주고 인상 팍 쓰면 다음날 사익서 낼 것 같아가지고 말 못하고 이런 게 있던데요. 그걸 직접적으로 다루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핵심 습관을 두면 핵심 습관을 둬서 그걸 같이 가자고 하는 방향에서 그 경계가 무너져요. 그 깨지고 협력이 일어나고 좋은 방향으로 이동이 되는 것이죠. 그 기회가 작동을 합니다. 핵심 습관 좋은 걸 선정해서 캠페인을 하면 그게 깨집니다. 같이 하자는 방향성이 됩니다. 핵심 습관은 일종의 환경을 설계하는 작업이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됩니다. 한반도 식품이라는 제조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사실은 로우테크 아닙니까? 하이테크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 만들고 있는 거니까. 한 100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핵심 습관으로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인사하기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한 3년 동안 직원들한테 사랑합니다 인사했더라고요. 사장님 혼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할 때가 됐어요 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워크숍 한 다음 날 가봤더니 벽에다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다 붙여놨어요.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회사는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고 있어요. 한 7년 됐어요. 제가 이 회사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가면 글쎄요 제 아내한테 평생 들은 사랑합니다 보다 하루에 그 회사에서 사랑합니다 듣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LG가 사랑합니다. 연주하니 사랑해요 LG. 저 그거 세대거든요. 여러분 모르지 하지 마세요. 다 알고 계시죠. 김혜수가 나와서 그러시죠.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의료기기 회사 이런 CCMV를 가지고 있고 제가 왜 CCMV하고 핵심 습관 같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해하시죠? 이 왼쪽에 CCMV를 가지고 있고 오른쪽에 핵심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맞아야 됩니다. 이게 언밸런스 되면 나중에 경영자가 먼저 바꾸고 싶어져 버립니다. 잘 맞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주공사 요즘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박인 데가 이민 회사들이죠. 이민 많이 갔잖아요. 작년에 7배가 늘었어요. 올해 아무튼 더 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도 보면 모든 문의는 당일 회신하거나 약속 기한 2, 3일에 회신합니다. 여기 스포인트가 있죠. 왜냐하면 이민 컨설팅이니까 한 명이 뭐 몇천만 원씩 내는 그런 컨설팅이잖아요. 여기는 홍보 대행사 있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이파이브 하는 것, 금요일마다 피드백 하는 것, 업무 컨퍼 즉각 해결 이런 형태로 정해놨습니다. 여기는 신경정신의학 정신병원. 여기 간호사들 사랑합니다 인사하는 거 그냥 제가 소개했는데 우리도 사랑합니다 인사하면 되겠어요 그러더니 다음날부터 바로 하더라고요. 그 토대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오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바로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이 있는데도 사랑합니다 막 인사하는 게 거의 거리낌이 없어요.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더라고요. 이런 몇 가지들을 방향성 잡고 만들어놨죠. 자, 핵심 습관. 핵심 습관은 여러분들 오늘 사업계획서 제출 맨 아래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A3 사이즈에 있는 거, 두꺼운 종이 있는 거 맨 아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핵심 습관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지금 거부터는 이제 실전입니다. CCMV는 여기다 적는 칸은 없어요. 맨 밑에 거 요거 실제로 좀 이따가 작성하셔서 나눔할 예정이고 사전에 작성하신 거 그리고 지금 제가 컨셉 알려드린 거 주의사항 혹은 팁 알려드린 걸 기반해서 교재에다가 연습으로 작성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요 오늘 집에 가실 때 그 컬러로 된 거랑 칼라로 된 거랑 이렇게 하나씩 나오게 되죠. 그래서 칼라로 된 거는 작성해서 가지고 가시고 흑백으로 된 거 있죠? 흑백으로 된 거는 저 오늘 나가실 때 정책이 이렇게 제출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걸로 사고 서로 이렇게 서포트 점검 아니고 서포트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 생각하시고 지금은 교재에다가 작성해 보시고 팀장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한 3개 정도 내외로 해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나눠보십시오.
이전에 샘플점 할 때는요, 죄송합니다, 원포인트만. 샘플점 할 때는 이렇게 지금 내기를 작성했네요. 내기를 했는데 출근하며 자리에 앉았을 때 어제 고객 이슈를 정리한다. 두 번째, 고객과 상담을 마치고 차에 탈 때 공간 신호를 줬죠. 업무 메신저에 상담 내용 공유합니다. 업무 마감 후에, 이거 시간 메시지죠. 시간 신호. 다음날 주요 할 일을 미리 체크한다. 퇴근 전 30분, 시간 메시지죠. 오늘 업무를 미리 피드백한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슈 상담 일정 체크 피드백. 저희 영역에 각각 하나씩 이렇게 해놨네요. 참고하시고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십시오. 끝에요? 아니요, 아니다. 어제 잠을 못 잤어요. 긴장을 진행되고 아직 이제 발신자가 있고 정치가 있고 발신자가 있고 말하는 쪽 입장에서 잘 해주는 그 시간 정해서 저기 소영이가 그렇죠.
혹시 1분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의료 시스템이 발달된 나라이잖아요. 의료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 사우스 샌프란시스코의 예인데 역시 핵심 수관 관련된 건데 사우스 샌프란시스코의 통계 결과 투약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1000명 중에 3명꼴로 약을 잘못 주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잖아요. 요즘은 또 좀 아무튼 선진 의료